자, 당신의 인생 드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TVN 토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사와의 깊은 여정을 드라마 속 상징과 함께 좀 더 상세하고 감성적인 나레이션으로 풀어볼게요. 이 드라마가 당신의 마음을 왜 이토록 따뜻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곱씹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의 서울은 장면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여운이 오래 남는 드라마인데요. 어떤 사물, 행동, 시선 하나로 감정을 꺼내고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특히 2화 4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극중 시인 김로사의 상월의 바다. 미지는 우연히 듣게 된 이 시에서 빛나던 시절, 좌절, 그리고 극복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호수의 뜨개질, 할아버지의 의자 등 드라마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상징들이 매개가 되어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데요. 김로사 건물주 할머니는 신앙송회에서 시 낭송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죠. 본인이 쓴 시 구절을 들으면서 말이죠. 반짝임에 열광이던 그이들, 한 소절부터 마음을 건드린 시의 도입은 한때 운동선수로 가족의 기대를 받았던 미지가 다치고 나서 관심이 사라짐을 느끼며 스스로도 빛나지 않은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라굴에 갇혔다는 시처럼 미지 또한 자신의 방에서 3년이나 갇혀있게 되는데, 마치 시와 미지의 상황이 교차되는 이 장면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극중 이 드라마의 서사를 위해 지어진 시 상월의 바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참, 시 제목 중 상월의 뜻은 서리와 달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서리가 내리는 밤에 차가워 보이는 달,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반짝임에 열광하던 그이들, 어디로 갔나? 불빛 토하던 여름의 폭죽, 어느새 모래 속에 식어버리고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발자국도 사라진 싸늘한 모래밭 갈데없는 나만 우두커니 혼자 남아 신발 잃은 아이처럼 나 혼자 서성이네. 맨발이 돼버린 나 이제 돌아갈 곳 없는데. 소라고둥 귀에 대면 아직도 귀에 선한 폭죽 소리 파도에 섞여와 조금 더 들으려. 소라고둥 속으로 소라고둥 속으로 어느덧 동굴 속 갇힌 나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에 서리딸만 문 두드리네. 이제 그만 나와봐. 불꽃진 자리에 별이 가득해. 어떠셨나요? 극중 인물의 감정선과 사건 전개에 깊이를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듯 합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지난 3화에서 김로사 할머니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미지와 달리 호수는 신념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었죠. 4화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호수는 선배 이충구의 거듭된 제안을 또다시 거절하며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충구는 호수를 아꼈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지를 걱정하는 미지에게 금방 새 직장을 찾을 것이고 더 자유롭게 미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음을 보여주죠. 이 4화에서는 미지의 아픈 과거사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미지는 한때 촉망받는 육상선수였지만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죠. 학교를 무단으로 빠지면서 졸업조차 어려워지자 언니인 미래는 동생을 위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대신 학교에 출석하는 희생을 감행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미지는 호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미래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백수의 삶을 잘 아는 미지는 자신이 살면서 보고 느낀 감정들을 모두 호수에게 전하며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보냈습니다. 호수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리도 잘 아냐고 묻자 미지는 당황했지만 재치있게 위기를 모면했죠. 호수 앞에서만 서면 자꾸만 미지의 원래 모습이 튀어나오는 이 장면은 호수가 미지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암시합니다.
한편 미래는 세진의 딸기밭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동업자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미지의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미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김로사 할머니는 자신을 마치 친손자처럼 도와주는 호수에게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침 일이 없었던 호수는 흔쾌히 승낙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죠. 호수와 미지는 함께 동창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박지우는 미래의 모습인 미지에게는 동창회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호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지는 기어코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자리에 없는 미지에 대한 험담이 오갔고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호수가 대신 나서서 화를 내며 미지를 지켜주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미래와 미지는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미래는 미지로 살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에 대한 엄마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죠. 미지 역시 언니 미래로 살면서 서로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통화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매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미지는 김로사 할머니가 미팅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삐끗해 방 안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다행히 타이밍 좋게 등장한 호수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늦지 않게 병원에 갈 수 있었죠. 이 장면은 왜 미지가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패닉에 빠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미지는 언니의 도움으로 졸업은 했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방에만 갇혀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빛이 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고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 두려움에 숨어버린 미지였던 겁니다. 그런 미지를 따뜻하게 안아준 것은 역시나 할머니 강월순이었습니다. 강월순은 살기 위해 숨는 것도 싸우는 것이라며 손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과거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음에도 전화선이 끊어져 119를 부를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3년 만에 대문 밖을 나섰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사람들도 없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지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미지는 미래의 모습으로 호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미지의 잘못이 아니라며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하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지가 호수에게 왜 자꾸 미지의 편을 드냐고 묻자 호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첫사랑이 미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미래는 호수가 미지를 좋아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미지는 호수가 자신이 아닌 미래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고백은 앞으로 세 사람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미지의 서울 5화 예고편을 보면 드디어 본격적인 로맨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한 미지는 연분홍과 함께 만든 딸기잼을 한세진에게 건네주고 한세진은 이를 송경구에게 자랑하겠죠. 이로 인해 마을에는 한세진과 미래의 모습인 미지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수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지는 미래와의 약속을 잠시 잊은 채 점점 진심 모드로 돌입하는 듯해요. 호수 역시 앞서 미래의 모습인 미지가 정색을 하고 자신들을 헷갈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지처럼 행동하는 미래에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더 얽히고 설킬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